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2호학번으로 재학 중인 박예희라고 합니다. 현재 드리머 14기로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키워드는 계획 실천적인 ISTJ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화학과 25학번에 재학 중인 이영진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알림이 드리머 14기로 활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24학번 배지우입니다. 저는 현재 입학전형 알림이 드리머 13기 그리고 동화 18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AI 학부 2사학번에 재학 중인 이유정입니다. 저는 현재 입학전형 알림이 드리머 14기 소속 중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항상 뛰어다니는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수행평가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시험을 항상 준비하느라 바빴고, 또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여러 탐구 활동을 진행할 때 회장이나 또 부회장 그리고 팀장으로 맡으면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바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이나 학술제 그리고 캠프 같은 모든 활동들에 저의 전공인 화학과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였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저의 화학적 지식들을 쌓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저의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었고 또 주도적인 저의 학습 능력 또한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청이나 기업 같은 데에 직접 건의해보기도 하고 학생들의 인식 같은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서 직접 캠페인 같은 것들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으로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준비한 저의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다 참여를 하였고 또 이와 관련된 주요 과목인 수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굉장히 몰입을 한 가지에 집중을 한 학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의 자신 있는 부분인 면접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없었던 부분인 내신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면접 전형에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 30%를 보고 또 면접 배수를 4배수로 먼저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인 내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을 더 준비한다면 나의 내신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면접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동국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국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공학과이기 때문에 더 전통 있는 식품공학과라고 생각해서 이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동국대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동국대학교의 장점인 교과와 비교과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드림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저의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해외 교류 학생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동국대학교만의 인재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교 시절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양한 학교들의 인재상들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동국대학교의 인재상은 창의 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끄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인재상에 제일 적합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고 동국대학교는 서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동국대학교에 희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동국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 단위로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총 64명의 학생을 뽑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겼었고, 또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반영 비율이 또 높은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부에 자신이 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항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암성악액질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질병은 암 환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질병입니다. 환자들이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성과 또 마음이 담긴 식품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도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소재, 특히 암성 악액질을 억제하는 식품 소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식품을 만들고 싶다는 저의 꿈이 생기게 되어서 식품 가공과 또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배우는 식품생명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화공생물공학과 대신 화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화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화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화공생물공학과는 공과대학 소속으로 화학과에서 나온 지식들을 저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공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에 반해서 화학과는 이제 물질의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과 또 화학 작용들 그리고 화학 반응들을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는 학과로 공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화학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화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컴퓨터 AI 학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프로그래밍이라고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는 이제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과대학 소속 과보다 이제 과학과 수학의 비중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전공 수업들이 다 프로그래밍 수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AI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수학과 과학 같은 이런 과목들을 또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들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업시스템 공학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공학과는 타 공학과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 분야보다는 각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시키고 조화롭게 이렇게 융합시키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각 전문 분야들의 지식들을 잘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휘를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표현하는 학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화학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나 원자 그리고 전자들의 반응 같은 미시적인 세계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이런 미시적인 세계를 화학 반응식 그리고 실험을 통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을 나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화학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학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작입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는 국내 최초 식품공학과로서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식품공학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고 싶고 또한 식품은 인류의 건강에 앞장서는 학문입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는 사회과학대 소속으로 먹거리 산업을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에 관련된 공정과 식품 가공 그리고 면역학 등을 다루는 조금 더 공학적인 요소를 곁들인 학과입니다. 저는 암성 악액질 증후군을 대비할 수 있는 메디푸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학과 식품 면역학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면역 반응들과 식품 소재가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후에 암성 악익질 증후군을 억제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신약 개발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저는 화학 중에서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기화학이란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저희의 세상과 몸은 모두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런 탄소화합물을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또 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요즘 신약 개발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품질 생산관리 직무와 컨설팅 직무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산업시스템의 가장 중심 직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품질 생산관리 직무에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양한 전공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직무에 관심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경영 쪽에도 관심이 있었던 터라 경영 컨설팅 관련한 직무 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제가 2학년 1학기 때 확률 및 통계학을 이수를 하였는데요. 이때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통계 기법 분석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 분석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학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데이터 분야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통계학과와 복전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기초 프로그래밍 교수님인 이제 이강만 교수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전공 수업이라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전공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제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려고 열정적으로 막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저희가 아무래도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제 뭐 수업 출석을 그날만큼은 빼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막 아이스크림을 막 가끔씩 사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만났던 첫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은 장준호 교수님인데요. 저는 작년에 산업시스템공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부여도 산업시스템공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 설명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교수님도 잘 알고 계셔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이 수업을 끝마쳤을 때는 너희가 산업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학생의 시선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이자 올해 학과장이시기도 하셔서 학생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고 상담도 정말 잘해주셔서 가장 애정이 가는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듣는 전공 과목 중 교수님들이 일주일씩 한 분씩 나눠서 자신의 랩실을 소개하고 또 연구 분야를 또 소개시켜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식품공학과의 분야를 알려주셨던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식품생명공학과만의 특별한 수업인 것 같은데요. 식품생명공학 하면 식품 개발이나 가공만 생각했던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식품 면역학이나 기능성 식품 그리고 식품화학 같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수업이어서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학과는 이제 실험과 뗄 수 없는 과목입니다. 저희 화학과에는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매 학기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의 실험 수업 과목으로는 유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실험, 무기화학 실험, 물리화학 실험, 화학생물학 실험, 기기분석 실험 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일반 화학 및 실험 1과 2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학 작용들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화학물질의 반응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 때 뭐 C 언어나 뭐 C++, 그리고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다루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입학을 한 후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컴퓨터 AI 학부 학과 특성상 개인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시절 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을 할 게 없고 입학을 한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 충분히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력을 키울 수 있기에 너무 빨리 너무 이른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산업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저는 공학도이기도 했지만 경영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직무들 중에 품질 생산관리 직무나 경영 컨설팅 관련 직무들에 있어서는 그런 역량들이 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시스템 공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마련되어 있고 금융 IT 혹은 뭐 데이터 분석, 개발자 등등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있어서 열심히 잘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AI 학부에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진출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저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AI 학부에 입학을 했을 당시에는 자신이 어느 분야로 나아가야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만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신이 듣고 싶은 전공 수업들을 듣다 보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AI나 뭐 빅데이터 그리고 개발자 뭐 IoT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저희는 이렇게 전공 수업들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학과의 장점으로 저는 이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을 좀 자랑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학과는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로 이루어진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의 소통과 또 친목이 잘 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과의 친목도 중요하지만 또 선배들과의 친목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 생명공학과니까 음식에 진심인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도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학술적인 활동도 진행하기 때문에 친목과 학술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동아리 안에서 또 먹자랄들과 함께 지내며 더욱더 맛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학과만의 장점은 식품생명공학과와 비슷하게 저희 학과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기들과 그리고 선후배들과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싶고 그리고 교수님과도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진학에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시스템 공학의 장점은 요즘 시대에 제일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이나 문과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공학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야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학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과 선배님들이 식품 기업으로만 진출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화장품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계시고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위생 관리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R&D 부분도 식품 개발 아니면 면역학 자체를
연구하시는 등의 R&D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하나 자랑을 하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가장 유명한 만두인 비비고 만두를 만드신 분이 우리 식품생명공학과 선배님이시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세상에 화학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화학과를 나오게 된다면 화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화학 관련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학 물질 안전원 그리고 환경 안전원 그리고 국과수 같은 그런 곳에서 화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교직 이수 제도를 통해 중고등학교 화학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까지 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분야들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 화장품 분야, 그리고 2차 전지나 배터리, 석유나 정유 회사까지 모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산업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진출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제일 중심축이 되는 품질 생산관리 직무가 있고, 요즘 트렌드인 금융이나 IT 관련 직무들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이나 컨설팅 관련한 직무로도 진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품질 생산 관리와 컨설팅 직무에 관심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직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하면 자신만의 진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에 졸업 후 진로를 흔히 생각을 하게 되면 흔히 개발자를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이제 개발자 외에도 뭐 AI 분야나 뭐 딥러닝 같은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뭐 빅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권에 가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공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재 공기업 쪽을 또 희망을 하고 있어서 공기업의 약간 전산직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이제 끝까지 달려와줘서 너무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내년에 아코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실 예비 아코분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꿈같은 대학 생활을 잘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비 아코분들, 저희 수험 생활이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이제 대학교에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저희 조금만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저희 좋게 보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시를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셨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후회 없는 입시 생활 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후회 없이 잘 함께 살아가 봅시다. 내년에 드림으로 같이 만나요.